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산길입니다. 네, 날씨가 네. 막 밝았다 흐렸다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주식도 오르락 내리락 계속 그러네요. 네. 네, 요즘 오늘은 또 코스닥이 이렇게 안 좋았어요. 코스닥은 근데 올해 들어서 28%나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오늘은 또 바이오에서 셀트리온이 한 9%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2차전 지수도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한 3% 정도? 아무래도 2, 3% 뭐 정도 테슬라가 하락했어요. 6%나 빠졌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죠. 네, 그 영향인 것 같아서 오늘 뭐 시총 상위주들이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 하락에 영향을 많이 끼쳤고, 다만 장중에는 1% 넘게도 하락을 했었는데 네. 많이 되돌렸습니다. 코스피는 0.03% 하락, 거의 보합지켰고요. 코스닥은 0.6% 하락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하네요. 코스피에서 1,000억, 코스닥에서 2,200억 정도 순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전기가스가 어제에 이어서 1등 업종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5% 올랐어요. 네. 한국전력 떼돈 번다는 설을. 어제 4% 올랐고 오늘 5% 올랐으니까 네. 이틀 동안 거의 10% 올랐는데 예.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뭐 어제 이슈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해서 전기요금 인상한 게 아니라 네. 비용 이 전력 구매 단가가 낮아져가지고 BEP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흑자 전환을 해서 이제부터는 실적이 조금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도 3%대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업종은 운수장비, 여기선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위아, 세종공업, 현대모비스, 화신 이런 부품주들 3에서 5%씩 올랐고요. 현대차도 2.7% 상승을 했습니다. 네. 기아가 오늘 0.8%만 상승을 했고요. 의약품 섹터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셀트리온이 8.6% 정도 하락을 했고요.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뭐 3사가 다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의료정밀 섹터에서도 덴티움이 4% 정도 하락을 했고, 네. ST 바이오센서는 여전히 1.3% 또 추가 하락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건설 섹터도 세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현대건설이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6조 원 이상의 이제 사우디 최대 규모 수주를 해서 어제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되돌렸습니다. 4% 정도 하락을 했고, 화학 섹터에서는 OCI 홀딩스가 8.5% 정도 하락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애경 케미컬, 금양, 코스모 신소재, 이수화학, 코스모화학, SK 이노베이션 2에서 6%씩 사이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영향을 좀 받았겠죠. 그리고 오늘 아주 오랜만에 13년 만에 라면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농심이 가격 올릴 때도 제일 먼저 인상을 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왔는데, 오늘 농심이 가격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이제 다른 업체들도 아마 또 이어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먼저 정부가 이 밀가루 가격을 인하해라 라고 제분업체들을 어제 압박을 했거든요. 어제 이 대한제분, 제일제당, 삼양사, 사조, 동아원 등등 7개 제분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밀가루 가격 인하를 정부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CJ 제일제당이 농심에 공급하는 밀가루 값을 7월부터 5에서 10% 정도 인하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라면 가격 내려라. 근데 라면 업체들이 힘들다. 어제 원재료가 다 내려온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농심에 납품하는 밀가루 가격 내려라라고 제분업체한테 하고, 걔네가 내린다고 하니까 이제 농심도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겠죠. 예. 그래서 가격 인하를 오늘 오후 들어서 딱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7월부터 신라면 가격을 한 봉지당 1,000원이었는데 950원으로 50원 인하했고요. 네. 퍼센트로는 6.9% 인하입니다. 그게 적은 폭은 아닌데, 네, 어쨌든 농심이 뭐 가격 인하 계획은 세우겠다라고 정부에서 일주일 전에 압박을 했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인하 결정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가격 인하 정부의 압박이 있음으로부터 한 2주 정도 뒤에 가격 인하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정부에서 압박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7% 빠지고, 그 다음에 한 7% 정도 더 빠지고 했는데, 라면 가격 인하한다라고 발표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단기 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네. 네. 이번에도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라면 가격 인하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그래도 마이너스였는데, 인하 발표하니까 점점점 올라서 농심이 4% 상승했고요. 삼양식품은 5%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악재 해소로 여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라면 업체들은 수출 단가를 높여가지고 해외에서 좀 프리미엄 음식으로 여겨져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겠네. 좀 사실은 뭐 이런 자유시장 원칙이 있어서는 조금 안 맞긴 하죠. 근데 이제 워낙 서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끼는 먹지 않나? 뭐 부대찌개에 넣어서 먹더라도. 그렇죠.
예. 많이 먹죠. 많이 먹으니까. 자전거 탈 때 요즘 안 먹었었는데 요즘 많이 먹게 돼. 시간 옛날보다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라면을 때우는 경우에서 항상 이렇게 좀 밥을 잘 먹고 다녔거든. 속도가 늦어지니까 간편 끼니 때우는 걸로 이걸 먹게 되더라고요. 별로 안 좋은데 몸에는. 그래도 뭐 힘이 납니다. 먹어도. 이게 그러니까 전혀 뭐 아주 유해한 음식은 아니에요. 제가 먹어보니까 이거 먹고 운동해도 특히 돼. 등산했을 때 산꼭대기에서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잖아. 그렇지. 예전에 한라산 등반할 때 한라산 그 백록담 거기에서도 라면 엄청 비싸잖아. 거기 라면은. 그때는 이제 저는 안 먹었었는데 옆에서 먹고 있는데 와 저거는 10,000원에 팔아도 사고 싶다는 그럼요. 생각이 힘들어 들더라고요. 죽겠는데 그 지금 뭐 물 한 병 들고 오기가 힘든데 거기서 라면 해주면 비싸게 받아야지. 그쵸. 네. 네, 역시나 이제 라면 가격도 최근에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2010년대 막 과거 사례를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 차용할 건 충분히 차용하고 그때와 또 달라질 건 또 달라지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라면 가격 뭐 인하 결정에 따른 주가 움직임은 2010년하고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앞으로 달라질 점은 2010년도에 가격 인하 결정을 하고 주가가 단기 반등은 나왔거든요. 근데 연초에 그런 결정이 있었는데 연말까지 주가가 쭉 안 좋았어요. 잠깐 반등했다가 쭉 안 좋았습니다. 그게 이제 가격 인하 결정을 한 게 실적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적이 2분기, 3분기에 이렇게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심이. 네. 근데 이번에도 과연 실적이 박살나면서 주가가 음. 장기 하향할 것이냐? 그건 조금 아니지 않을까? 근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수출이 과거하고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많이 급락을 해서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오후 1시 반부터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이유를 찾아보니까 오늘 특별하게 나온 이슈는 없는데 지난주에 이제 옵텀이라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자회사입니다. 이 보험 약제 급여 신청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이 셀트리온의 경쟁사 제품을 등재를 하면서 여기를 막제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바이오시밀러의 점유율 상승을 위해서는 이 미국 보험사의 약제 급여 관리 기관이라 부르는 PBM 여기로부터 등재를 받아야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네. 셀트리온도 많은 기대를 좀 했었는데 3대 PBM이 있습니다. 하나가 옵텀이고 그리고 하나가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이고요. 네. 나머지 하나가 CVS인데 일단 옵텀이 이번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산도즈 그리고 베링거 인겔하임의 제품을 등재한다라고 2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23일에 발표가 나왔는데 오늘 특히나 좀 많이 빠진 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늦게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게 가장 큰 하락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이제 등재가 얘네가 안 됐다고 확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네, 거. 셀트리온도 PBM 등재를 많이 기다렸던 것 같은데 PBM 등재 기준이 있습니다. 뭐 리베이트나 공급 안정성, 인지도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서 등재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셀트리온도 뭐 이것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경쟁사 제품만 등재가 됐고요. 옵텀은 이제 추가적인 등재는 없을 거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기대감이 사라졌고요. 다른 하나인 CVS는 오리지널 제품인 휴미라만 등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기대감이 없었고 나머지 하나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여기서는 그래도 등재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기대감이 좀 많이 꺾였기 때문에 오늘 주가 하락으로 좀 크게 나타났던 게 아닌가 싶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8%대 하락을 했고 셀트리온 제약이 6%나 하락을 했습니다. 하긴 그 보험 등재 안 된 약을 비싼 돈 주고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네. 시장 점유율을 조금 뺏길 만한 이슈니까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네. 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골드만삭스까지도 이 테슬라의 등급을 하향을 시켰습니다. 요즘 테슬라 등급 하향을 많이 연이어서 했는데도 주가가 잘 버티고 올라가다가 오늘은 어제 이 테슬라가 한 6% 정도 급락을 좀 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는데 목표가는 올렸어요. 목표가는 여기 정말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185불에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상승한 걸 반영해서 248불로 대폭 상향을 시켰거든요. 근데 작년 12월에 보면은 목표가가 305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05불이었던 목표가가 어느새 185불로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나 있고 다시 또 250불까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참 목표가가 미국도 어떻게 이렇게 막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죠. 이게 제대로 추정을 못하는 거지. 예. 그리고 어떤 사업부를 넣을 거냐 뺄 거냐. 그러니까 사실 이번엔 200달러 선 근처에서부터 이렇게 파죽지세로 오른 거는 미국의 이제 충전 시스템 장악이잖아요.
AI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어. 뭐 AI는 뭐 조금 나중에 얘기일 것 같고 충전 시스템이 이제 모두가 다 테슬라 북미 충전 표준이라고 표현하는 그 테슬라 걸 전부 쓰니까 거기에 이제 멀티플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사실은 이제 그 테슬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 기술 분석은 잘 하시는데 주식을 보면 꼭 흥분하시는 분들이 많아. 냉정해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 내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올라갈 때 기분이 좋더라도. 근데 그 테슬라 충전 표준이 미국이지만 우리나라에 쓰여질까? 예를 들자면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 1시간에 한 40km 되는 저속 충전기가 지금 주차장 곳곳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 그 구멍이 틀려요. 이제 커넥터 구멍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걸로 고정하면 될 것 같아. 굳이 지금 뭐 3구짜리가 편하다고 해서 3구짜리로 갈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고속 충전은 좀 다른 문제인데 한국하고 좀 근본적으로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아무리 멀리 가도 풀충해서 가면 거기서부터 하룻밤 자면서 충전하면 되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급속 충전 같은 게 별로 필요 없어요. 웬만하면은 500km 정도 달리는 차는 겨울 아니면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 베이스로 그 테슬라를 생각하시면은 테슬라의 멀티플을 잘못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미국에서는 공전의 히트를 칠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자, 이렇게 봅시다. 미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차는 F150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F150 본 적 있으세요? 그 트럭에 대한 수요가 조금 낮지 않나요? 아니, 미국에서는 1등이야. 아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한 번 있거든요. 2번인가 한 번 봤어요. 그거밖에 안 보여. 팔릴 차는 그렇게 안 보이면 안 되지. 그럼 무슨 말이냐? 사이버 트럭은 주주들이 좀 사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F150보다 많이 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차 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 세우면 개욕 먹어요. 옆차 문이 안 열리거든. 아, 옆으로 팰리세이드보다 큰가요? 훨씬 크지. 그래요? 엄청 커요. 크기 때문에 그거 안 되거든, 그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적인 상황으로 주가를 해석하면 사이버 트럭이 나와서 멀티플을 엄청나게 준다? 이건 미국만의 얘기입니다. 근데 테슬라의 멀티플은 미국만의 멀티플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 좀 주주들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꼭 하게 되네. 하여튼 저는 그 포드 그거 할 때 이거 멀티플 상승의 요인입니다라는 얘기는 또 했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큰 호재다라는 톤으로 다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삼부토건 이야기, 유상증자 이야기 들었는데 장 끝나고 저녁에 또 이슈가 나와서 우리를 좀 놀래켰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좀 요건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어제 말씀드린 첫 번째 3자비정 유상증자 공시는 775만 주를 새로 발행하는데 3,200원에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한 달 전만 해도 주가가 1,000원이었기 때문에 3,200원에 대주주가 들어온다? 이거는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로 볼 수 있겠다.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어제 주가가 10%나 빠진 거는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방송 찍고 저녁에 또 공시가 나왔죠. 대주주가 장내에서 750만 주를 매도했다. 보통 이렇게 쭉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대충 보니까 한 3,600원 언저리에 좀 매도를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도를 한 건 사실이죠. 사실이죠. 네, 이거는 예.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3,200원에 775만 주를 유상증자에서 대주주가 참여하겠다 해놓고 장 중에 3,600원에 이미 750만 주를 매도 때려버리면 네. 3,600원에 팔고 3,200원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거의 무이견 차익거래 수준으로 주주들의 지갑에서 그냥 가져오는 셈인 거죠. 그래서 네. 어제 참 당황스러웠는데 오늘 새로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한 11시경인가 예정 발행가액을 낮췄습니다. 높였습니다. 3,200원에 775만 주 3자 비중으로 받아가기로 했잖아요. 네. 3,800원으로 대폭 높였고요. 그러면 이제 3,600원에 어저께 장내에서 팔았다고 하면 3,800원에 산다라고 하면 손해잖아요. 네. 오히려 싸게 팔고 비싸게 사야 되니까 사야 되는 수량을 낮췄습니다. 775만 주 의장증자 하겠다라고 했다가 658만 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총액에서는 비슷하겠군요. 그러면 총액 기준은. 총액으로는 뭐 크게 뭐 몇십억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제 뭐 3,600억에 팔았다는 것도 솔직히 추정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보면은 한 270억 정도 순매도한 걸로 나오는데 이번에 658만 주 3,800원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대략 2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비슷한 가격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아마 이 많은 비판을 좀
들은 게 오늘 정정공시를 하게 된 좀 원인이지 않은가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유상자 제3대 유상자 안 받을 수도 있어. 이러다가 또 정정공시 또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렇죠. 진짜 나쁜 놈들이지. 예전에는 주주들이 별로 이렇게 신경을 조금 덜 썼다면 네. 이제는 개인 주주들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 많아졌잖아요. 네.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고 목소리를 좀 내야지 좀 문화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참, 네, 이거 잘못하면 완전 양아치 짓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요거를 지금까지 나왔던 공시 그대로 약속을 지킨다면 사실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원상복귀 시켜놓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도 회복을 해야지 맞는 건데 어제 10% 빠지고 오늘 1%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뢰도가 좀 많이 저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뺑뺑이 돌릴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이 기존 주주들한테 돈을 뺏은 거 아니야 일단? 그렇죠. 세 번째 공시가 안 나왔다면 기존 주주들 뺏는 아니 거죠. 일단 기존 주주들한테 돈을 뺏어온 거야. 그 1,000원 하던 걸 3,800원에 팔았으면 3,600원 평가에 팔았으면은 기존 주주들 뒤에 참여한 이 뒷다리로 참여한 고가에 잡은 사람들을 엿을 매겨놓은 거지. 지금 거기한테 물량을 떠넘긴 거니까 그 사람들의 돈을 받고 그거나 마찬가지야. 주식을 넘겨주고 돈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을 일단 챙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챙긴 걸로 뭐든 할 수 있잖아. 사실 일단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장내매도 비싸게 때려놓고 삼자 배정으로 더 싸게 내가 다시 들어오겠다? 이런 공시는 잘은 모르지만 법적으로 위배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어떻게 막아야 돼. 옛날에 지금 그 공매도 때려놓고 유상증자 받는 거나 똑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뭐 그런 리스크를 인식을 해서 정정공시를 좀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저러다가 뭔가 뭐 모종의 여러 가지 지분 늘려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할 수도 있잖아. 나중에 다 배당으로 빼먹을 수도 있고. 방법이 많지.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대주주가 되면. 그렇잖아요. 그다음 에 네. 자기가 원하는 사람 내가 사장 돼가지고 월급 한 달에 10억씩 받고 막 그래 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네, 네. 이제 주주들도 좀 똑똑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4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52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전국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네. 초고속 인터넷은 뭐 절대적인 필수품이다. 2030년까지 모든 미국인이 초고속 인터넷을 쓸 것이다라고 바이든이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인 2,400만 명 정도가 초고속 인터넷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생각보다 이게 큰 규모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이 초고속 인터넷 경험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52조 원이나 드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미국인이 인구가 3억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미 초고속 인터넷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증설을 하는 거는 농어촌 지역에 네. 그쪽에선 아직 혜택을 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좀 설치를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공약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광섬유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와이어블은 상한가, 기가레인 22% 상승, 뭐 다산네트웍스, 이노와이어리스, 에이스테크, 솔리드, 오이솔루션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장비 업체들이죠. 네, 한때 그렇죠. 굉장히 핫했던 오늘 뭐 한 3-4%에서 5-6%씩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업종 중에서는 요즘 악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CJ CGV에 이어서 역시나 CJ E&M의 자회사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PD가 횡령을 해서 공동대표가 사임을 하는 사건이 오늘 공시로 나왔습니다. 네. 네, 그 횡령 금액이 아직 안 알려졌기 때문에 요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가 물러났잖아요. 네네. 어떤 PD 한 명이 회사에서 횡령을 한 것 때문에 대표가 물러날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아직 공시가 안 났거나 네. 아니면 회사에 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네. 문제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나가면 이제 해소가 되는데 이게 대표가 물러날 정도면 뭔가 구조적인 이슈가 아닐까 이런 우려를 시장에서 좀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시가 만약에 안 난다면 정해진 횡령을 공시하게 되는 기준을 미달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2.5% 이상 횡령했을 때 공시를 하게 돼 있고요. 네. 중소기업은 5% 이상 횡령해야 공시가 됩니다. 예.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마 대기업이겠죠. 그러면 이제 작년 말 자기 자본이 6,600억이기 때문에 2.5%면 165억입니다. 네. 165억보다 횡령 금액이 낮으면 공시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횡령을 할 수 있나? 그렇죠. 근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고멀티플 받는 업체는 165억이란 돈이 자기 자본의 2.5%란 돈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네. 한 분기의 순이익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65억을 횡령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만약에
아니 그 뭐 공시 기준이 안 되더라도 영화 제작하는 비용 총 비용이 얼마인데 165억 그 그렇죠. 정도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공시 안 나올 가능성이 그래서 커 보이는데. 공시가 안 나오더라도 음. 상당히 회사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드라마를 제작 유통하는 과정에서 뭐 뒷돈을 받은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의 신뢰성 저하 문제도 조금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콘텐츠 업체에 굉장히 안 좋은 소식만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그리고 LG노텍이 베트남 법인의 1.3조 원 규모로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보도로 나온 소식인데요. 작년 12월에도 베트남에 1.6조 원 정도 투자하기로 공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추가로 앞에 것과는 별개로 또 투자를 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짓는 거 보니까 앞단의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플이 애플로 나가는 건 맞습니다. 애플이 베트남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할래나? 네. 일단 인도로 보낼 건가?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인도와 또 가깝잖아요. 예, 인도의 이제 비중은 앞으로 계속 커지고 27년도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아이폰을 인도에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번 증설하면 25년도 12월까지 공장을 이제 완공을 해서 25년도에 이제 양산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번 투자는 이제 베트남 공장에서 카메라 모듈 캐파를 2배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네. 작년 6월 달에도 구미 4공장 인수해서 1.4조 원 증설했었는데 이번에 해외 법인 증설도 뭐 2차례에 걸쳐서 나서면서 아이폰 수주 물량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LG노텍은 뭐 1.5% 반등했네요. 네. 오늘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